서리태가 당뇨병과 고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서리태에는 칼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변동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곡물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혈액 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리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는 음식의 궁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좋은 서리태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 3가지와 서리태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아 서리태의 효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3가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리태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서리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 시 장에서 가스가 발생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평소 소화가 민감한 사람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리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서리태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유익하지만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축적되어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철분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섭취량에 신경을 써야 하며 다른 철분 보충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리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평소 몸이 차갑거나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속을 차갑게 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복에 서리태를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태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유익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서리태는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서리태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서리태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서리태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막아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데요. 아보카도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덜 가는 건강한 혈류 상태를 유지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되는데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압 상승과 혈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보카도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서리태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도 잘 어우러져 심혈관 건강을 위한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 감량 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서리태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체지방 감소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서리태와 두부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천천히 진행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서리태의 식이섬유가 결합하여 식사 후 포만감을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유익한데요. 또한 두부에는 칼슘과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 중 부족해질 수 있는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 체중 감량 중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서리태와 함께 먹을 때 빈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철분은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물성 철분의 경우 흡수율이 낮을 수 있는데요. 이때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서리태와 파프리카를 함께 섭취하면 서리태에 포함된 철분이 더욱 효율적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리태는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리태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가지입니다. 서리태와 마찬가지로 가지 역시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서리태와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옥살산 농도가 높아져 신장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석을 형성하는데 이 결석이 신장과 요로에 축적될 경우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장 손상이나 요로 감염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입니다. 서리태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포함되어 있고 멸치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체내에서 철분과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멸치와 서리태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철분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철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철결핍성 빈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철결핍성 빈혈은 체내에 필요한 철분이 부족하여 적혈구 생산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며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서리태는 칼륨이 풍부하여 적절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감자 역시 칼륨 함량이 높아 서리태와 함께 먹으면 칼륨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여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 약화, 피로감,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심박수 변화가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리태와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서리태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서리태를 고를 때는 알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기가 고르고 통통하게 둥근 형태를 가진 서리태가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알이 쭈글쭈글하거나 크기 차이가 크다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색상이 진한 검정색일수록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껍질이 흐릿하거나 갈라진 경우 신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냄새 역시 중요한데 서리태는 비린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없어야 하며 오래된 서리태는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어 신선하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서리태를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리태는 습기를 잘 흡수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통풍이 잘 되는 밀폐용기에 넣어 습기와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기 보관이 필요할 경우 냉장 보관이 적합하며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하며 보관용기에 넣어 밀봉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는데요. 빛에 노출되면 색이 바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서리태는 벌레가 잘 생길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방습제나 작은 건고추를 함께 넣어 벌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서리태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서리태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더욱 흥미롭고 서리태를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리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우선 서리태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재배되고 사랑받아온 검정콩의 일종으로 건강식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한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기원과 흥미로운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전해집니다. 또한 서리태는 우리나라의 산간 지방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재배된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콩과 달리 검은 껍질을 지닌 서리태는 영양가가 높아 조선시대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약효가 뛰어나 약콩이라고 불리며 한방에서도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식품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더불어 서리태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가을에 첫서리가 내릴 무렵 수확한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서리로 인해 탄탄하게 익어가며 일반 콩보다 알이 단단하고 찰진 식감이 특징인데요. 옛날 농부들은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 서리태가 가장 맛있다고 하여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며 이 콩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리태는 또한 전통적으로 약콩으로 불리며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약재와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효능이 널리 알려져 귀족이나 고위계층이 자주 섭취한 식품으로도 전해집니다. 특히 서리태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믿음도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도 서리태는 다양한 전통 음식에 활용되고 있으며 두유, 콩국수, 나물 요리, 떡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서리태로 만든 콩국은 우리나라 전통 여름 보양식으로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검은색 식품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고 여기며 검정콩은 강력한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식재료로 인식됩니다. 서리태는 이러한 검은색 식품 중에서도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 명절이나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장수를 기원하며 먹는 음식으로 전해 내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서리태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의 서리태는 기후와 토양에 따라 조금씩 맛과 식감이 다르며 이를 활용한 지역 특산 요리들도 발달해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서리태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